가수 콘서트 오케이 뭐가 튀어나와서 잘 맞춰서 오늘 그 지관의 목사님과 같이 점심하면서 장소 이렇게 배려해 줘서 고맙다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월 조지아 평화 포럼 순서가 있는데 간단히 순서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가 5월 18일 관련된 그 의도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린 지만원과 김군 용화를 다룬 뉴스 동영상을 3분짜리인데 그것을 본 후에 우리 조지아 평화 포럼의 고문으로 계신 미셸 강님의 발표가 있고 뭐 여기 올라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미셸 강님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지아 주 하원의 의원 후보로 나오시 계시는데 disinfection and misinformation 그리고 AI 투표자의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2024년 선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선호 우리 공동대표로 계신 김선호님이 가짜 뉴스에 대한 한마디와 토론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다큐 영화 김군을 상영하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끝으로 우리 광고가 하나 있는데 전번에 그 우리 조지아 평화 포럼의 정책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매달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바쁘니까 이제부터는 쿼터리로 하자 해가지고 이번 9월 달에 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디스커션 식으로 할 예정인데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7월 26일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9월 몇 월 며칠에 한다는 것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순서인 우리 3분짜리 뉴스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일부에서 끈질기게 스며나오는 음모론입니다. 이때 그 근거라면서 등장하는 흑백 사진의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북한군이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 평범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철모를 쓴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남성. 극우 농객 지만원 씨 등은 이 남성을 광주에 진입한 북한 특수군이라며 이른바 광수 1호로 지목해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리띠에 적힌 글씨 때문에 김군으로도 불렸고 그 김군을 찾아 나서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지만원 씨와 일베 쪽에서 같은 동일한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 북한군이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해서 영화에서는 사진 속 인물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 영화를 본 진짜 주인공이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평범하게 살다 뒤늦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알게 된 그는 수도권에 사는 62살 차복환 씨였습니다. 5.18 기념재단을 찾아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사진 찍히던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꼭 저만 이렇게 따라서 찍었어요. 나만 찍었을까 하고 이렇게 째려본 거였었어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장흥에 살던 차 씨는 친형을 만나려고 광주에 들렀다 시민군에 합류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머리띠에 적힌 김군의 뜻도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김대중 씨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러러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 쓰기가 좀 그랬어요. 거기다 그냥 김군으로 썼어요. 이 밖에도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 총에 숨진 17살 목공소 연습생 김준동 씨의 신원이 밝혀지는 등
위원회는 무명 열사 3명의 이름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예, 정말 이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셸 강님의 고문 되시는 미셸 강님의 발표를 듣고 또 다시 이제 토론 시간에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미셸 강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화면 쉐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제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그리고 AI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즘 매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가 허위 정보죠. 허위 정보하고 그 다음에 또 misinformation이라는 게 disinformation은 허위 정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isinformation은 그거보다는 약한 정도의 그 인포메이션이 쉐어이 되는 건데 한국말로 했는지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잠깐 살펴보요. 이건 오보. 네, 일단 disinformation은 허위 정보, 그다음에 misinformation은 오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인텐션이 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파일을 보시면은 이제 misinformation이라는 것은 거짓 정보죠. 거짓 정보이고 그다음에 그 유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포가 되는 그런 정보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좀 mislead 한다는 거가 한국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잘못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misinformation은 사실은 개인이 어떤 이거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의도는 없지만 그래도 대중을 호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같은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linfor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malfunction이라는 것은 뭐 그 펑션이 잘못되지 않다는 것처럼 뭐가 잘못됐다는 그런 거에 그 MAR mal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거와 같이 information이라는 게 합쳐져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개발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 그 맥락에서 문맥에서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는 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앞뒤 잘라먹고 딱 필요한 것만 써서 그것만 해가서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어떤 호도하는 그런 정보를 이제 m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is based on fact but taken out of context to mislead, harm or manipula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줄기 문맥에서 딱 한 문구라든지 또 한 줄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 떨어뜨려 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호도하게 하고 또 조작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게 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이제 그 dis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해를 끼치게 하고 조작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잘못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dis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malinformation 이렇게 좀 헛갈리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disinformation은 정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information disorder이라는 게가 이제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이어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misinformation은 조금 약간 그래도 약한 정도예요. 그래서 거짓 정보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뭔가 오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거짓 정보인데 거기 맨 오른쪽에 보면 분홍색에 harmful이라고 해서 malinforma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허레스먼트는 이렇게 좀 괴롭히는 게 하는 거.
또 그다음에 hate speech 해갖고 또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그 논조를 가진 스피치를 그 우리가 좀 해가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교집합을 보면 디스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 정보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manipulated 돼 있다 그래서 조작돼 있고, fabricated 돼 있다 그래서 또 어떤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그 인터넷,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잘못된 정보가 디스인포메이션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정치의 세계에서 그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그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교류가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이 그 어떤 정파라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 사이에 그 골이 점점 깊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어떤 그 데이터나 아니면 서베이, 그다음에 리서치 같은 논문 것들이 많이 나온 거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한 정치 성향의 어떤 유튜브를 하나를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틀어주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올려주게 돼 있어서 뭐 민주당 계통, 그러니까 진보적인 계통의 사람들은 계속 진보적인 내용의 그런 유튜브를 보게 돼서 그게 또 강화가 되고, 또 보수 쪽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한번 보면 알고리즘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보게 이렇게 업로드를 계속 시켜줍니다. 다음 넥스트 유튜브, 뭐 넥스트 유튜브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이 조금 더좀더 매몰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이 점점 더 깊어져서 그 보수와 진보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사실은 그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non-partisan or bipartisan으로 그 양당의 정치의 어떤 그 정치 성향을 넘어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고, 또 민생을 위해서 그 해야 되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양당 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지 못하니까 그 합의가 안 돼서 그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전체 주민들한테 이 혜택이 가는 법안이 스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멀인포메이션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 피해는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심화되는 것이 해가 갈수록 더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2024년 올해가 이제 대통령 선거의 해잖아요.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그 화면은 다음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미지인데, 그 왼쪽에 맨 위에 보시면 AI Generated Content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실제 본인의 그런 사진의 이미지가 아니라 AI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보실게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그 AI가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AI한테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를 쥐어주면 그거 갖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거를 확대해 보시면은 이제 CNN에서 제가 이거 가져온 그 캡처예요. CNN이 보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RNC가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공화당의 그 공화당에서 가장 큰 조직이죠. RNC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그 애드버타이즈먼이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서,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oh my goodness, or wow.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와우 하면서 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센티멘트도 있지만 또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또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을 CNN에서 이런 그 기사를 해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백악관에 불이 타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고 이러는 또 이미지도 있고 레이건 대통령은 사실은 1970년대에 제가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AI 페이크 이미지를 통해서 재탄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소련이에요. 소비엣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가서 그 소련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지금 보시면은 그 소비엣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어났던 사실도 아니고 이거 있었던 일도 아닌데 이렇게 군복을 입혔어요. AI가 이거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예로 유포가 되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가서 소련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 그 페이크 AI가 점점점 그 나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가 좀 더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리퍼블리칸 맨 위에 보시면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 RNC입니다. RNC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에서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What if the weakest president we've ever had were reelected? 그래서 RNC에서 이거 광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바이든 대통령하고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가장 위기한 가장 약한 대통령이 다시 일렉트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그 광고를 했다는 그런 것을 CNN이 캐치를 해서 이것을 기사로 또 클립으로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은 보면은 이제 AI Generate Fake Video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금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그 소련에 서렌더 항복했다는 것을 페이크 이미지로 만들어내 갖고 이것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돌리고 있는 것을 CNN에 스케치를 해갖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first on upfront 해서 digital forensic expert 그래서 danger of AI is millions of people have already seen a post by time anybody figures out it is not real.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AI의 위험성이 그 뭐 수백만 사람들에 의해서 벌써 보여졌다. 근데 이거는 뭐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그 페이크 이미지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재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선거, 2024년의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멀인포메이션 때문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영향력이 지금 있는데요. 특히 투표자들한테 우리 그 요즘은 전자투표를 하잖아요. 전자투표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비저널 밸런스라고 해갖고 자기 지역구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타 지역구에 가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이 종이에다가 이 마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밸런시 나의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그 계산이 그 카운트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짓 정보로 그 인터넷에 유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대화로 유포가 된다든지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Brennan Center for Justice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비영 단체 여기서 밝혀낸 그런 그 서베이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밸럿 투표용지를 카운트 할 때는 이게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election officials have many safeguards in place to ensure only legitimate ballots are included in election results. 그래서
그 사실은 미국에는 매해마다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있고, 여기 주 상원 하원, 그다음에 뭐 판사 선거도 있고, 카운티 선거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에 그 내년에는 또 이제 municipal election이 있다 그래서 시장하고 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매해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일렉션 시스템은 사실은 좀 이렇게 잘 강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밸럿을 그 카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일렉션 시스템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그 선거에 임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그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투표 우리가 한 게 잘 카운트 된다는 것을 그 make sure 할 수 있다, ensure 할 수 있다는 그런 서베이가 있다는 것을 이 Brennan Center for Justice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알려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그 absentee ballot, 그 무제자 투표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의 팬데믹 때 부제자 투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이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2020년 선거에서 좀 우리 유리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유가 부재자 투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물론 팬데믹 기간이었기도 했지만 이게 편리성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부재자 투표가 많았기 때문에 기억나시겠지만 2020년에 전 아사표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이 됐었고 그다음에 워낙 상원의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부재자 투표 수가 많이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많이 당선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정치 정체성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2021년에 우리 제리맨더링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제 지역구 조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역구 조정도 그 공화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지아는 아직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둘 다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제리맨더링을 많이 했어요. 지역구 조정을 본인 정당에 더 유리하게 이렇게 지역구 조정을 많이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SB 202라고 해서 2021년에 여기 조지아 상원에서 SB 202라는 게 발의가 돼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여기 주지사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2020년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벨롯 박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를 이렇게 집어넣는 우편함 같은 게 그 투표소 바깥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24/7 아무 때나 뭐 새벽 3시, 4시에 가서더라도 본인이 그냥 편리한 시간에 가서 그 부재자 투표 용지를 그냥 그 드랍박스에 넣었으면은 그것이 그 일렉션 데이에 다 이제 수거가 돼서 카운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가 진 이유는 이 부재자 투표를 너무 편리하게 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때문에 우리가 졌다 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SB202라는 것이 통과가 되고 그 투표함을 건물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의 용지를 드랍하려고 그러면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그 12시간 사이에 차를 파킹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부재자 투표 용지 한 것을 드랍박스에 이렇게 드랍을 해야 되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진보적인 그 시민운동 그 비영리 단체에서 수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일 그 부재자 투표에 지금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사인을 그 투표소에서 일하는 어떤 그 election officials, 그러니까 그 선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그것도 서명을 또 대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서명이 매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밸리디한 그런 그 부재자 투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election officials가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 그런 그 어떤 false information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부재도 투표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 그 확인을 해서 그것이 다 카운트 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이 조기 투표 마지막 날이었고요. 5월 21일이 이제 경선 투표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은 꼭 경선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지만 전자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그 보링 머신 아큐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지아에서 졌기 때문에 그 elected 그러니까 election officials 투표소에서 일하거나 뭐 선거를 위해서 일했던 그 공무원들한테 푸시를 너무 해서 이런 우리의 그 본인이 진 것을 뒤집어야 한다는 그런 압력들을 많이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BJ 박도 거기서 이제 검사장에서 본인이 사표를 낸 적도 있었고 수도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그 State of Secretary of State죠. 이제 국무장관인 여기 라펜스퍼거한테도 이거를 선거를 뒤집어야 한다는 그런 압력을 넣었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금 전체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가라는 거에 대한 의심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브레넌 센터라는 것에서 그 발표한 그런 리서치에 의하면은 그 머신의 아큐러시는 정확하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리서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malinformation, 그 다음에 이제 AI가 우리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좀 educated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ducated 됐고 선거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선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디스인포메이션에 의해서 휘둘려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How to spot disinformation. disinformation은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그 유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그 스팟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Consider the source. 그래서 과연 이 인포메이션이 어디에서 나온 그런 인포메이션인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lick away from the story to investigate the source is mission and contact information.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의 출처가 정확한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어디인지 우리가 무슨 뭐 하다못해 어떤 리서치 페이퍼를 하나 내더라도 거기에 그 출처가 어딘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거를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포메이션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뭐 아리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여러 형태의 그런 뭐 클립 같은 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포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만든 제작자가 누구인지, 어설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퀵 리서치를 지금 여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real person인지 크레디블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heck the date이라 그래서 이 리포스팅을 하잖아요. 이제 뭐 저희가 2020년에 포스팅된 그런 뭐 유튜브 클립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막 바로 뭐 요 며칠 근래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막 유포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면 유튜브 뭐 어떤 아리클 그것이 발행된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조언이 여기 있습니다. Check the date. Reposting all news stories doesn't mean they are
relevant to current events. 그래서 뭐 4년 전, 2년 전에 발표된 그런 아티클이나 유튜브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날짜, 그 어떤 그 제작된 날짜를 먼저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Check your biases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이 옳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것이 지금 현재 당신에게 어떤 그 판단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supporting sources 그래서 지금 뭐 신문 이미지가 있습니다.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supporting source 그러니까 어떤 그 보완하고 있는 그런 그 출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뉴스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 건지 verify 해보라는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에는 하나 둘셋넷 예,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는 지금 읽고 있는 거 외에 더 beyond로 해서 더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헤드라인이 있고 헤드라인은 지금 이제 뭐 그 아웃라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헤드라인만 읽지 말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전체 스토리를 홀 스토리를 읽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뭐 조옥입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outlandish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어떤 뭐 풍자인지 세타열이라고 돼 있잖아요. 풍자인지 이 리서치가 과연 어떤 진짜 뭐 조업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사실을 말하는 건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디스인포메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좀 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아직 5월 달밖에 안 됐습니다. 8월, 9월, 10월 돼서 10월 돼서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면은 그런 디스인포메이션이나 이런 페이크로 된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판단력이 더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바이어스,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편견이나 선입견도 먼저 살펴보고 여러 가지 그 소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믿을 만한 소스인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것이 페이크 뉴스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무엇인지 이것을 쓴 그런 글쓴이가 누구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그런 거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특히 올해 선거에는 또 중요한 게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페이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몇 마디 지금 한 20분 조금 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목소리도 제 목소리 한 몇 초만 가지면은 2분짜리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말하지 않은 거를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이냐 이렇게 해서 페이크로 어떤 이미지와 목소리를 생성을 해서 유튜브 같은 것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그런 선거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셸 강님 수고, 준비 정말 잘하셔서 미스인포메이션하고 디스인포메이션 AI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런 거 정말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 박수 한번 여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김선호 공동대표의 가짜 뉴스에 대한 한마디와 그 다음에 미셸 강님의 발표까지 합해서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선우님 먼저 한마디 해주세요.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 강님이 너무 훌륭하게 렉처를 해주셔서 발밑 하나 따라갈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짧은 기간 한 일주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선거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쎄 이따 뭐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이 사이트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US라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건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US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US의 그 컨텐츠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진보 보수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보수적인 사람들 글도 이제 특히 한국 또는 일본 이렇게 보면은 많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감별해서 보느라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여기에다 특화해서 집중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특히 진보 쪽 사람들 거에는 집요하게 이 대항을 해가지고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그렇게 특히 보수 쪽에서 공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일본 사이트에서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일반론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거짓 정보라는 것이 우리 미셸 강님께서 잘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단순화해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이 국가기관이나 또는 단체 여기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거기에 말씀하신 거에 중첩되는 것이지만은 잘 모르면서 말하자면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좀 멍청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보를 갖다 유포시키는 그런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계통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멜인포메이션이 되겠죠. 의도적으로 이 국가나 국가기관 또 그리고 국가의 여러 정보 단체들 여기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해서 유포시키는 그런 것이 있으니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범죄적인 사실로서 1970년도 초에 민주당 존슨 정부 때 월남 하노이 앞쪽 통킹만에서 통킹만 사건 거기서 월맹이 공격을 했다고 하는 가짜 조작 기사를 내보내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월남전을 확대한 그런 것이 있고 이 조지 부시 때 이라크에 대량 학살 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라크를 침략해가지고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사실이 있죠. 또 하나 요즘 들어서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민스크 협정으로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난 몇 달 전에 사임한 바이든 정부의 논란들을 하는 여자 국무성 차관본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정부 범벅 공작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젤렌스키를 갖다가 당선시키고 이런 것은
조직적인 정보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하고 잘 감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난 그 정부에서 한 것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저는 이제 이 우리 조지아 평화 포럼을 만든 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 때문에 그 만든 것인데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은 참 북한은 당장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지금 그 김영삼 정권이래 지금 얼마입니까? 한 30년이 지금 넘게 아직도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뭐 개돼지보다도 못한 그 나쁜 짐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거 좀 주의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이 교포 이거 나이 든 분들 좀 만나 보면은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앞으로 갈 길이 참 멀다. 언제 저 백성들이 좀 깨어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그런 정보 그런 참 지금 러시아와 북이 벌써 이제 손을 잡았으면 일단 뭐 상황은 끝났다고 봐야죠.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별을 할까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은 너무 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은 거. 뭐 이렇게 심플하게 감별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미셸 강께서 아주 그냥 상세하게 감별법을 얘기하셨어서 그것을 준용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자면은 우리 지금 명확한 정세 판단을 냉철하게 우리가 해서 과연 우리 한반도 평화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반 사람들의 그렇게 잘못된 관념을 심플하게 1, 2, 3 이렇게 조금 지적을 해주고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뭐 개돼지로 보는 수밖에 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 짧은 기간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나도 한마디의 시간입니다. 뭐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한 15분 갖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이 화면에 내 화면은 제 얼굴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디 누구 질문이나 하여튼 여러분의 의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뮤트를 푸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아, 명재 의원님, 예, 제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 그,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게, 미자강님, 잘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이제, 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게, 이제, 어, 이제 분명하게 좀 잡힌 것 같은데, 구분이. 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기사나, 영화나, 그런 범위보다도 더 큰, 또, 그 담론 규모의 그런 가짜 뉴스라기 부르기도 뭐하고 아, 뭐 지배적인 그 담론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빨갱이 그 빨갱이 그 북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 그런 얘기가 이제 이제 그분들의 기존의 그 인식과 다른 얘기를 들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자주 써먹는 방법은 빨갱이라고 공격하니까 그 담론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그것과 그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 기사에 따라 가지고 그런 가짜 뉴스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인 그 가짜 뉴스가 그 어떤 일탈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보통 늘상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가짜 뉴스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음, 이데올로기라고 하나?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이데올로기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오류를 뭐 정정하고 아니면 그 악의적인 그 의도에 대응하고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피케티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음, 그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근데 그 피케티가 그 말을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도 아마 많은 부분이 그런 이데올로기 지배를 위한 그런 하나의 그 도구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민 사회에서도 그런 대응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마이크를 뮤트를 푸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기정입니다. 우리 유문조님이랑 같이 노스캐롤라인데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이 페이크 뉴스, 이 미스인포메이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뭐 다 거짓말 했잖아요. 광주는 평화로운데 북한에서 보낸 몇 명이 뭐 이렇게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옛날에도 결국에 있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영어로 우리가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페이크 뉴스라는 표현을 좀 해서 그렇지,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원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다원화됐다. 옛날에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특정 막강한 세력이 일방적으로 퍼뜨렸고, 민중들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뭐 그것에 저항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SNS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다원화됐다. 그래서 그 미스인포메이션 뭐 구별법을 기반으로 하되 이것이 미스인포메이션이고 이것이 페이크 뉴스를 알고 못 알고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원적으로 또 대처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한번 퍼진 이 경향은 바꿔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트럼프가 아무리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다 그 거짓 뉴스야 이러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거짓 뉴스를 행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양한 다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조직적인 행동을 하느냐, 뭐 요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다원화 됐다는데 동의하고 특별히 그 지만원 그 뉴스 거기에 그 동영상을 보고 이 법원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걸 다 판단을 하고서는 이 무죄식으로 해가지고 풀려나고 계속 그러고 잡혔다가도 또 그냥 풀려나가고 이런 것이 됐을 때에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한두 분만 더 하시면은 마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그 미셸 강님이 그 감별법 그 아주 참 그 바이블 같이 그 기록을 해놓고 생각을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간단하게는 제 생각에는 저는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의 사랑과 평화에 대한 헌신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은 예수의 등에 칼을 꼽는 거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참 유니버설한 그 아주 그 근원적인 그런 그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이것이 진짜다 거짓이다 이것이 그 드러날 것 같은 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어디 한번 질의나 본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마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진영 님이 참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 하시죠. 예, 오늘 예, 저기 미셸 강 그 선생님 저희 강의 잘 들었고요. 질문 없습니다. 오늘 뭐 귀한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저도 이번에 그 미스인포메이션하고 디스인포메이션, 멜인포메이션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분별력을 이렇게 주셔서 아마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문이신 미셸 강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영화 김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게 뭐 옛날 영화지만은 이게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ING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내놓은 이 이슈에 대해서 더 클리어해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될지, 정말 큰 문제인데 서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또 특별히 이게 한반도에 관계되는 것이 아까도 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다 빨갱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공동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한반도가 더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김군 다큐멘터리 상영하도록 하죠.